부고니아나 지구를 지켜라, 이 두 영화 중 뭘 선택할래?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대로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오늘 볼까 말까 작품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부고니아입니다. 볼까 말까는 극장 개봉 신작을 극장에서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혹은 비추천으로 스포일러 없이 리뷰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볼까 말까. 테디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을 사촌동생 돈과 함께 시행합니다. 그 작전은 지구를 파괴하고 자신의 엄마를 망가뜨린 기업 대표 미셸을 납치하여 협상하는 것. 테디는 미셸이 인간으로 변장한 외계인이라고 여기며 외계인 함선으로 자신을 안내해 지구에서 외계인들이 철수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셸은 자신이 외계인임을 부인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협상은 어떻게 끝이 나고 테디는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부고니아는 장준환 감독의 2003년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개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주 기발하고 발칙하며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 메시지, 연출까지 담은 작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작품을 현재 핫한 감독이죠. 송곳니부터 랍스터, 더 페이버릿, 가여운 것들 등 예술적이고 무거우면서도 위트가 있는 여러 영화들을 연출한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제작에는 유전, 미드소마 등을 연출한 아리 에스터가 했다고 하네요.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또렷한 두 거장이 만나 과연 이 B급 감성으로 넘치며 날카로운 풍자와 블랙 코미디로 점철된 이 영화를 어떻게 현 시대성을 반영하며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할리우드 자본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를 안고 개봉했습니다. 저 역시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원작 지구를 지켜라를 아주 충격을 먹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이라 이 작품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기대를 하며 부고니아를 관람했습니다. 오늘 볼까 말까에서는 과연 원작과는 얼마나 다를지, 원작보다 나을지, 원작을 봤다면 과연 이 작품은 어떻게 볼지, 또 반대로 원작을 모른다면 어떨지, 어렵지는 않을지, 마지막으로 또 얼마나 잔인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스포 없이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작을 이미 보신 분이라면 이 리뷰가 영화 부고니아 스포 리뷰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볼까 말까. 참고로 부고니아는 꿀벌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꿀벌이 소의 시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육면체 상자에 소의 시체를 집어넣고 꿀벌이 태어나길 기다리는 의식 부고니아가 있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꿀벌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양봉을 하는 테디에게 꿀벌은 지구를 지키는 대단한 존재이고 현재 어떤 이유에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하고, 반대로 기업 대표 미셸은 꿀벌은 군말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로 바라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단순히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풀어내기보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사실 이 영화에서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건 메인 플롯인 테디와 미셸의 협상일 텐데요. 과연 테디의 말이 사실일까? 테디는 미셸이 말한 대로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반정부, 반사회주의 사상으로 점철된 그런 노동자뿐일까? 반대로 미셸은 테디가 주장한 대로 정말 외계 행성에서 지구를 침략하러 온 외계인일까? 이 진실 공방의 결말일 텐데요. 이번 신작 부고니아 속 메인 플롯은 원작과 90% 동일합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많은 과정들이 원작과 거의 모든 부분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일이 꼬이는 과정, 타이밍, 그리고 결말까지도 원작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관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요. 그들이 나누는 수많은 알쏭달쏭한 대사들 그리고 행동들이 뭐랄까요, 기시감이 느껴지고, 심지어 결말을 알고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 지루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원작과 결말이 같다는 것을 모르고 봤지만 영화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자 하니 똑같은 결말을 가졌겠구나, 영화 초반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동안 원작을 이미 접해봤던 사람이라면 아주 큰 스포를 당하고 보는 기분은 감안해야겠구나, 혹은 굳이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역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연출답게 예술적인 앵글, 편집,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이 볼만했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새로움이 부족해서 원작을 처음 접했을 때처럼 몰입해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편견일 수도 있지만 스토리 자체가 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회사 대표
목표로 분장한 외계인을 내쫓자 라는 설정부터 B급 스멜이 나는데, 원작은 그 B급 감성을 B급 연출로 아주 탁월하게 풀어갔지만 부고니아 같은 경우 B급 내용을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A급으로 풀지 않았나, 덜 어울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원작을 이미 보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반대로 원작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겐 꽤 흥미로운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재밌고, 또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탁월한 연출력 덕분에 영화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는 작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부고니아나 지구를 지켜라 이 두 영화 중 뭘 선택할래?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대로 지구를 지켜라 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감성에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작을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에겐 부고니아로 이 내용을 처음 접하기보단 지구를 지켜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구를 지켜라는 넷플릭스와 왓챠에서 감상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볼까 말까. 영화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환경 파괴 등등 거창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해보이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거나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풍자 영화지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들이 왜 이렇게 대치하는지, 각자가 원하는 것은 뭔지 분명하게 전달이 잘 됩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풀어내는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얼마나 잔인하냐, 이 영화는 일단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적당히 잔인합니다. 보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장면은 아예 없진 않았지만 많지도 않았다. 영화 2시간 러닝타임 동안 그런 장면들이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지독하게 잔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인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삽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데 그 삽에 맞으면서 움푹움푹 패이는 거 어떠신가요? 잔인하긴 하죠. 제가 요새 잔인한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기준이 좀 헷갈리네요. 근데 어찌됐든 시종일관 끔찍하게 잔인하진 않다. 참고로 원작 지구를 지켜라도 보면서 의외로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냥 코미디 영화는 아니에요. 볼까 말까. 결론적으론 지구를 지켜라를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스포를 당하고 보는 느낌으로 그냥 요르고스 작품이라면 무조건 봐야지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내용은 궁금하고 원작은 못 보신 분들에겐 지구를 지켜라를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떠나서 엠마 스톤의 삭발 연기, 제시 플레먼스의 어딘가 어리 빠진 연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보신다 했을 때 후회할 작품은 아닙니다. 백윤식과 신하균이 연기한 캐릭터를 외국 버전으로 보는 재미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과연 마지막 후반부를 부고니아에서는 어떻게 연출을 할지, 어떻게 세련되게 연출을 할지 다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극장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답더라고요. 네, 오늘 볼까 말까는 여기까지고요. 영화 부고니아나 지구를 지켜라를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스포 없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